렛츠고 학교 회계. 학교발전기금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근거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조성할 수 있는 회계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방법 및 운영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동영상은 그 요령의 주요 사항을 업무 초보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끔 5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발전기금 구분과 운용 계획. 둘째, 접수와 조성. 셋째, 운영 방법. 넷째, 결산과 인계인수. 다섯째, 공개사항.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학교 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품, 모금금품,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합니다. 기부금품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조성 활동 없이 개인, 조직, 단체 등이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이고, 모금금품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계획을 심의 의결 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금품이며, 자발적 조성금품은 운영계획 심의 의결 후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되는 금품입니다. 발전기금과 관련하여 계속 나오는 운영계획이란 뭘까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지 회계 시작 전 수립하는 계획으로 학교 회계에서의 사업계획서, 예산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모금금품과 자발적 조성금품은 회계연도 개시 전 계획 수립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계연도 중에도 수립 가능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되죠. 만약 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 소위원회 심의 권한을 위임했다면 해당 소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운영계획을 확정했다면 발전기금을 접수하거나 조성할 수 있겠죠. 기부금품의 경우 운영계획 수립 이전에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 전에 반드시 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받아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학생을 지정한 장학금과 목적이 명확한 기부금 중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전 사용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다음 회의 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의결 받아야 하고 집행 결과도 보고해야 하죠. 모금금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금금품의 학부모의 참여는 가능하나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죠. 모금금품은 주로 바자회 모금함, 축제 등을 통해 모금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교 운영위원장 명의의 조성 안내문을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해당 학교 학부모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조성금품은 자칫하면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기 쉽기에 유의사항이 참 많죠. 조성 안내문은 운영위원장 명의로 발송해야 하고 교사나 학생을 통한 배부는 불가능하며 통장 계좌번호 기재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생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시설 보수나 확충, 교육용 기자재 구입, 기본 운영비 충당 등도 불가능하죠. 만약 조성 과정에서 무리가 발생했다면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에 조성 중단, 반환 등의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발전기금의 접수 방법은 직접 접수, 온라인 접수, 금융기관 최신간서를 통한 접수가 있는데요. 자주 사용되는 직접 접수와 온라인 접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직접 접수는 기탁자가 기탁서를 작성하고 접수처의 기금과 함께 기탁을 하는 방식인데, 업무 담당자는 접수된 발전기금을 해당 일자로 즉시 수납하고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면 되죠. 온라인 접수는 기탁자가 학교 홈페이지에서 기탁서 양식을 다운받아 기탁서를 작성 후 발송하면 담당자가 기탁서를 검토 후 계좌번호를 기탁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기탁금이 입금되면 담당자는 입금을 확인한 후 입금 일자로 수납 처리를 하면 되죠. 발전기금을 접수했을 때 해당 기탁금을 운영하는 방법이 따로 있겠죠. 발전기금은 학교 회계와 별개의 회계로 운영하지만 회계연도 기간과 출납 폐쇄 기한은 학교 회계와 동일합니다. 출납원은 학교 회계 출납원과 동일하지만 출납 명령 기간은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학교 회계에서 교장과 같은 재무관의 역할을 하죠. 따라서 학교 운영위원장은 재정보증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발전기금 회계는
K-에듀파인을 통해 회계 처리하며 이자를 포함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운용계획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금전 및 유가증권을 접수했을 경우 수납 즉시 회계 처리를 해야 하고 도서, 물품, 재산의 경우 접수 즉시 관련 대장에 등재해야 하죠. 이때 비금전적인 도서, 물품, 재산 등은 기탁받은 후 담당자가 발전기금 회계로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것이니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이 위탁받았다면 발전기금의 운영계획 및 집행 내역을 분기마다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죠. 이는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의 점검사항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니 꼭 유의하세요. 발전기금을 집행할 때에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겠죠. 발전기금의 사용 용도는 학교 교육과 학생 복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곳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볼게요. 하나,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실, 도서실 등 교육시설과 학생 지원시설, 화장실, 운동장, 냉난방 시설 등 학생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은 사용 가능, 교사연구실, 체력단련실 등 학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교직원 복지시설, 관리실, 기타 시설은 사용 불가. 둘,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구와 학생용 도서의 한정에 구입 가능. 셋, 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운동회, 체육대회, 학예활동 지원과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가능. 운동부가 있는 경우라면 발전기금을 사용할 때 꼭 체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운동부와 관련된 발전기금은 반드시 학교에게 전출해 집행해야 한다는 점과 운동부 지도자, 코치의 인건비성 경비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감사 시 이 부분을 자주 확인하니 꼭 기억하세요. 넷,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학생장학금, 학우돕기 등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경비와 학생의 동아리, 청소년 단체와 같은 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 가능. 자, 이렇게 운영계획부터 접수, 집행까지 했다면 결산이 기다리고 있겠죠? 발전기금 회계의 결산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매년 5월 말까지 관할청에 결산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결산 기한 이후엔 K-에듀파인에서 결산 마감과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5월 말일까지는 결산 보고서를 마감하고 관할청 제출 버튼까지 꼭 눌러주셔야 해요. 학교 회계와 마찬가지로 발전기금 회계도 운영위원장과 행정실장 교체 시 인계인 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영위원장은 교체 후 14일 이내, 행정실장은 교체 후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출납원 교체의 경우 대부분 학교회계 인계인 수서를 작성하면서 발전기금 회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계인수 사항은 예금잔액 증명서와 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 제7호와 제8호 서식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인계인수서 양식이 없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학교 업무 매뉴얼 발전기금 편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죠. 인계인수할 때 날짜에도 유의해야 하죠. 출납 명령 기간인 운영위원장 교체 시 인계인수 기한을 학교 운영위원회 임기 개시 일자인 4월 1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혼동할 때가 많은데요. 발전기금 인계인수 기한은 교체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즉, 새로운 운영위원장이 4월 5일에 선출되었다면 4월 5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실시하면 되죠. 다만 운영위원장이 연임되어 교체되지 않았다면 인계인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발전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실상 제일 많이 챙겨야 하는 공개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운영계획서는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후 10일 이내로 전체 계획서 사본을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분량이 많은 경우 요약서 공개도 가능하죠. 둘째, 접수 내역이 있는 경우 분기별 1개월 이내에 기탁일자, 기탁자, 사용용도, 세부내역, 금액 등을 공개해야 하며 이 중 기탁자의 명의는 기탁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탁자의 자녀인 학생 명의는 공개하거나 표시할 수 없죠. 셋째, 집행 내역도 접수 내역과 동일하게
분기별 1개월 이내에 집행일자 세부내역 금액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넷째, 결산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공개도 해야 하죠. 관리 요령의 2가지 모두 하게 되어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발전기금 운용계획부터 접수, 집행, 결산, 공개사항까지 정리가 좀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발전기금 업무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제한 사항을 감사 사례와 연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